네. 자,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전자가 울리는데 거의 반응도 없네. 아, 자, 비 오나요, 서울에?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는 지금 비 오고, 네, 여기도 비 새벽, 많이 와요. 아, 비 많이 와요. 와요? 네, 네, 비 새벽에 와요. 제주도는 돌풍이 불어서 완전 무슨 태풍 온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비는 안 오고 좀 흐립니다. 저는 해수욕장 바로 앞에 지금 숙소에 있는데, 오늘은 제가 생초보 강의 해보겠습니다. 자, 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죠. 우선 지금 들어오신 한 40명 정도, 39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어, 지금 구독한 지 한 일주일, 일주일 미만이다 하시는 분, 채팅창에 1번 한번 남겨주실래요? 일주일 미만. 누구도 안 계세요, 일주일 미만은? 그러면 나는 아직 거래하는 거를 잘 모르겠다. 거래를 할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 1번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거래하는 게 어렵다. 그럼 초보들이 아니네요. 다 들어오신 생초보 강인데. 지금 그러면 우선 그래도 기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음, 완전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오전에 지금 서현정 아이오가 이제까지 해주셨잖아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오전 강의는 초보 강의로 할 거고요. 우선 제가 PPT 띄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는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 AI가 시간마다 코인 시장을 계속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이제 받고 있죠. 예, 데이터를 수치로 받아서 조심으로, 예, 수치를 받아서 그걸 코인마다 점수를 내줘요. 시간마다. 이걸 이제 다른 분한테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7가지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일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의 사이트나 뭐 정보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다 보면서 여러 개의 정보를 합쳐서 확률을 높여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AI 고야가 시간마다 코인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 코인의 점수를 매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 고야가 아직 말을 못하니까 롱숏 신호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고야가 사람이 판단해서 우리 픽방도 많이 있잖아요. 픽방. 그런 트레이딩 하는 트레이더들이 전문 트레이더들이 아니면 코인을 좀 미리 시작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그냥 거래소에 움직이는 차트를 보고 자기 본인만의 감이나 아니면은 경험이나 그리고 그 사이트마다 들어가 봐서 봐오던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픽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AI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어, 정보만을 수집해서 그걸 계산을 해요. 예. 이런 수식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점수가 높으면 오른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나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근거가 있는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트레이딩을 하실 때 고야가 띄워주는 그 신호를 엄청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3MA든 보조지수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고야가 알려주는 시그널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 삼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트에는 고야가 이야기해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 할지를 잘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시그널을 고야가 띄워줘요. 우리가 똑같은 차트를 보고 있잖아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신호가 없는 그 거래소 차트를 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우리는 고야가 이미 오른다 내린다 판단을 마친 그 프리미엄 차트라는 그런 똑같은 차트를 우리 회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신호를 보고 나는 깜빡이 신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할 건지 아니면 깜빡이 신호도 하고 밑에 RSI 신호 두 개를 보고 할 건지 아니면 나는 LB, SB를 보고 할 건지 그 신호 세 가지 중에서 판단은 어떤 신호를 보고 할지는 이제 내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호를 잘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 우리 회사는 회사 코인이나 뭘 파는 게 아니라 코인을 사고 파고 이미 거래되고 있는 좋은 코인들을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할 때 AI가 시간마다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오른다 내린다를 알려주는 신호를 돈을 주고 보는 거죠. 구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구독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내 돈을 누구한테 맡겨서 트레이딩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이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독을 해서 혼자 트레이딩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이렇게 팀별로 아니면 본사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를 구독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교육. 예, 교육을 해서 내가 그거를 잘 배워놔두면 하루에 1, 2% 정도 수익 내는 기술을 잘 배워놔두면 예,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 계정에서 내가 출금이 가능해야 되고 출금이 바로바로 안 되면 그건 어떤 회사에서 출금을 막아버리면 내 돈을 찾아올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와 지금 현재 코인을 이용해서 마케팅하고 있는 회사나 여러 군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 다른 점을 잘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8시 스마트 시그널 알림에 롱인데 실제 고야 차트는 한참 아래에 있는데요. 왜 롱으로 떴을까요? 그러게요. 알고리즘이 왜 떴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한번 이따가 볼게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크지만 이제 우리 차트를 소개해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기회도 있다. 그래서 뭐 마케팅은 하셔도 되고 본인이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오전 줌이라든가 본사에서라든가 오후에도 줌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자, 코인 트레이딩은 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일이에요. 자, 코인을 사면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현물이죠. 금을 사는 것처럼. 그죠? 여기 보시면 현물과 선물. 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남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선물이라는 거래 방법이 있는데 현물은 직접 코인을 사서 팔고 이렇게 하는 금을 사서 파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야만 내가 산 가격보다 금액이 상승했을 때 수익을 보는 게 현물이고요. 선물은 내가 코인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로 거래를 하시면 나한테 코인은 없어요. 물론 선물 거래에 코인 M이라든가 그런 계정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선물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게임.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면 내가 맞췄을 때 이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맞추지 못했을 때는 진 거예요. 자, 게임은 내가 무조건 100% 이길 수 있나요? 아니죠. 질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롱숏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내가 그 게임에 졌다면 진 거를 인정하고 다음 게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다 내린다를 게임을 할 때 우리 고야가 알려주는 신호를 가지고 오른다 이 코인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맞추는 거잖아 예측해서. 그런데 그 예측이 반대로 갔을 때는 이 게임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고 손절하고 나오고, 진짜로 이겼을 때는 이겼구나 하고 달러를 벌고 나오고, 네, 그렇게 그런 게임의 어, 약간 개념으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게임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자, 게임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내가 원칙을 정해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자, 게임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놨죠. 레버리지라고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우리는 은행 가서 돈 좀 빌리려면 신분증 가져와라, 뭐, 재직증명서 가져와라, 엄청 까다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해외 거래소는 얼굴도 모르는 나한테 레버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돈을 빌려줄까요?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게임을 할 때 거는 그 시드, 돈을 거래소도 가져가고 싶겠죠. 자, 쉽게 설명을 하면 거래소하고 나하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래소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산을 더 쉽게 더 많이 가져가고 싶으니까 레버리지라는 대출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빌렸을 땐 좋지만 갚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그래서 대출은 준다고 해서 막 팡팡 쓰시면 안 돼요. 그 대출의 의미가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는 곱하기 개념이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1부터 뭐 거래소마다, 잠깐만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음속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내가 다 외워왔어. 오늘 알림장? 오늘? 자, 제가 모두 음소거 했습니다. 자, 레버리지는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많이 쓰면 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우리가 그 선물 트레이딩 할 때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내가 내 자산을 조금 2배, 2배 정도 불릴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어, 내가 롱으로 베팅했는데 올라간다고 예측했는데 진짜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선물에서 1%만 가격이 올라가도 내가 레버리지 2를 썼으면 2% 올라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졌을 때는 또 그만큼 곱하기만큼 반대로 그 손실 보는 그런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높게 쓰시면 내가 대응이 어렵고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레버리지는 이 정도로 써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거래를 하실 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레버리지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그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트, 교차와 격리의 이 기능이 있는데, 교차는 내가 게임을 할 때 내 전체 자산이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갖고 나는 게임을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 10만 원을 가지고 어, 베팅을 하는 거예요. 롱으로 하든 숏으로 하든. 그럼 나머지 90만 원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10만 원만 가지고 다 잃어도 10만 원 가지고 딱 하겠다. 이게 격리예요. 격리. 아이솔레이트고 크로스는 이 90만 원까지 같이 게임비에 같이 못하겠다. 이제 뭔가 만약에 급한 상황이 왔을 때 나머지 남아있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 90만 원까지 내 증거금으로 쓰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게임에 이겼을 땐 상관이 없지만 졌을 때는 크로스로 했을 때 계속 내가 게임에 100% 졌는데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나머지 90만 원까지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그런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트예요. 그래서 그거는 초보들은 이제 흐름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아이솔레이트로 하시지만 자산이 굉장히 많고 이걸 잘 운용하실 수 있는 분은 크로스로 사용하셔도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펀딩피라는 게 있죠. 이 선물 게임에는 아까 제가 게임을 하면서 자꾸 게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 선물은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게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할 때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고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해서 자꾸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 이 게임에는 룰이 좀 있죠. 예,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설명드린 레버리지 곱하기 개념이에요. 내가 없는 돈을 거래소에서 빌려올 수 있는데 빌려다 쓰면 그만큼 이제 손실이 좀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펀딩피, 그다음에 크로스 아이솔레이트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이 크로스는 게임에 투입한 금액 말고 남아있는 금액까지 같이 운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크로스 교차. 아이솔레이트는 내가 게임에 투입한 금액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펀딩비는 게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거래소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소는 전 세계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거래소라는 시장에 다 들어와서 어떤 팀은 똑같은 도지라는 코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도지가 오른다에 베팅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린다에 베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오른다에 베팅하는 사람이 내린다에 베팅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이게 비율이 엄청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게임비는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한테 게임비를 내요. 예, 이게 펀딩비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거래소 그 주문창에 이렇게 가시면요. 주문창에 우리가 뭐 리밋이나 이런 거 지정하는 롱숏 버튼 누르고 하는 그 주문창 있죠. 주문창에 들어가시면 차트를 보려면 차트 아이콘을 눌러요. 그 밑에 보시면은 펀딩 해가지고 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혹시 바이낸스나 아니면 빅엑스나 이런 거래창을 지금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보시면 내가 이제 롱숏을 할 때, 입력을 할 때 그 입력창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뭐 0.01 아니면은 뭐 0.1 이런 식으로 0.01이 기준이거든요. 그 정도면 적당해요, 펀딩피가. 그런데 0.1, 뭐 1점 몇 이런 건 엄청 펀딩피가 높은 거예요. 그 펀딩피라는 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으면 롱으로 베팅한 사람이 그 코인에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그 0.01이라는 앞에 마이너스 그 부호가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코인을 롱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펀딩피를 돈을 내야 돼요.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 새벽 1시.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9시잖아요. 39분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 코인을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내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주문창을 보시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숏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고 마이너스가 없으면 롱으로 베팅해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그 펀딩 피도 곱하기 개념이 있어요. 레버리지만큼 곱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게임비도 우리가 내는 겁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나만의 원칙을 꼭 정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코인이 상승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리플이나 비트나 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코인이 내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 선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리플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리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선물로 리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사났죠.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게임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은 게임을 할 때, 이길 때는 돈을 벌지만 코인의 가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코인을 갖고 있지 않고 매일 트레이딩만 하잖아요. 롱숏 게임만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 가격이 상승해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물로, 내가 현물로 코인을 좀 많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 차트를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22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8시에 우리 고야가 코인마다 점수를 매긴다고 했죠. 계속해서 초 단위로 정보를 수집해서 8시에 알려준 점수예요. 그러면 이제 코인마다 각각의 점수가 있겠지만 그 통계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고야 도미넌스죠. 자, 이번 시간에 코인들의 통계가 51.4포인트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 이 51.4포인트는 높은 점수이긴 한데요. 지난 시간에 대비 점수가 4.9% 내려왔어요. 여기 보면 써 있죠. 네, 여기 3.8포인트 내려왔어요. 잠깐만. 네, 3.8포인트 내려왔네요. 51.4포인트인데, 8시. 7시에 비해서 3.8점이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7시, 8시 이렇게 점수가 내려가고 있죠. 자, 점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우리 고야가 코인마다 점수를 매겼는데 그 점수가 점점 내려간대요. 그러면 점수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전체 음, 300여 개의 코인의 통계를 보여주는 거고 마켓 도미넌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자금이 어디에 몰려 있나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많이 자금이 이제 빠졌다가 이게 언제부터 빠졌어요? 지금 어제 오전 10시부터 자금이 많이 빠졌네요, 비트코인은. 그러다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약간 올라오고 있고,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네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져서 이더리움에 많이, 돈이 몰렸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탑10도 지금 조금 올랐다가 현재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알트코인도 등락폭이 크긴 하지만 지금 비트에 비해서는 다른 코인들에 조금 많이 몰려 있다, 돈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롱으로 이제 베팅을 할 거면 비트보다는 다른 코인들이 훨씬 그쪽에 자금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그 퍼센트는 역시나 비트가 64%지만 현재 지금 그렇게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코인 시세가 점수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하락하고 있는 코인이 200여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 109개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AI가 이번 시간에 점수를 코인마다 매겼다 그랬잖아요. 8시 때에, 7시 때 비해서 8시 때 낮은 점수를 받은 코인이 182개고요. 높은 점수를 받은 코인이 87개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7시, 8시 똑같은 점수를 받은 코인이 40개 이 뜻입니다. 점수 변동이 없는 코인이 40개. 그리고 RSI 밑에 바닥에서 뜨는 코인이 롱을 유지하는 코인이 지금 현재 88%다. 이 시그널에 대해서 지금 변화를 이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스코어 점수와 코인 시세와 이런 거를 좀 시간마다 지금 저희 음, 그 병아리반 그리고 아카데미방 그리고 시바진 어고방 이런데 유명 대표님이나 또 지금 매번 캡처해서 올려주는 우리 대표님이 계시죠?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흐름을 보면서, 아, 지금은 코인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시그널이, 어, 롱으로, 숏으로, 이게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인은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초보분들은 모든 코인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리플 아니면 비트코인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서 시간마다 그거를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네라는 흐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왜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AI가 알려주는 시그널을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할 건데 코인은 가만히 보시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진 않죠. 상승하다가 살짝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또 고야 라인에서 고야 라인이 뚫리고 하락하면 숏이 뜨죠. 그때부터는 다시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상승하다가 추세가 바뀌는 그 흐름이 있어요. 예, 횡보 기간이라든가 추세가 롱에서 숏으로 바뀌는 그 구간, 그 구간을 읽을 줄 알면 상승할 때는 롱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고 그 횡보 구간에서 추세가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뜨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롱보다는 기다렸다가 숏으로 들어가야겠네. 그런 걸 이해하셔야 손실을 줄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은 내가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눈에 익히기 위해서는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리플 또는 비트의 그 차트를 습관적으로 시간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흐름이 눈에 이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미호 대표님이 시바진오고 방에 계속해서 그 흐름을 본인이 읽을 수 있는 흐름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기만 해도 읽고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하고 차트를 딱 보시면 요 지금 보여주는 화면을 캡처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글만 이해해도 흐름을 빨리 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배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올려주는 설명을 그냥 믿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단톡방에 올라오는 정보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또 올렸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시장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자꾸 올려주는 정보를 읽어보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올라오는 브리핑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시바지노거나 이런데 흐름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은 롱은 관망하세요 이런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걸 한테 올려주는데도 왜? 롱은 관망하세요라고 올려주는데도 그 시간에 안녕하세요가 롱으로 뭐 들어가는 분이 있다는 그랬는데? 거예요. 그게 응. 좀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단톡방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간에는 지금 점수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한번 볼게요. 자, 고야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가 고야 리스트를 딱 키면 여기 밑에 우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300개가 넘는 코인이 쭉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는 매번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 시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YFI라는 코인이 1등으로 올라와 있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코인이 1등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떤 순서로 나오냐? 예, 여기 보시면 점수 있죠, 점수. 점수가 지난 시간보다 여기 점수 46.9라는 이 숫자는 7시에 YFI가 고야로부터 받은 점수예요. 예, 그런데 8시에는 98.2점을 받았어요. YFI라는 코인은. 그러면 7시보다 8시에 51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 51.3점이 올라갔어요. 점수가. 자, YFI는 점수가 올라갔죠. 이번 시간에 사실 하락한 코인이 점수를 낮게 받은 코인이 많은데 YFI는 51점이나 점수가 올랐네요. 그러면 이런 점수를 높게 받은 코인들은 가격도 점수 따라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이번 시간 점수가 높게 나온 코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보이시죠? 나눠보니까 네, 김문수한테 그래서
자, 제가 모두 음소거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YFI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순서대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 변동점수 가격 그게 바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확정 시그널은 뭐냐면 L2 관로하고 25H는 시간이에요. 25시간. 밑에 L 이 뜻은 YFI라는 코인은 깜빡이는 고야 시그널이 현재 L2가 유지 중인데 L2가 뜬 지 25시간 됐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 떠 있는 RSI 시그널도 롱이 유지 중이다. 이걸 시그널을 현재 보여주는 게 요 항목이에요. 자, 확정 시그널 옆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점수 옆에도 화살표가 있죠. 자, 이 점수 지난 시간 대비 이번 시간 높은 점수를 받은 코인별로 보여줘. 이거. 낮은, 한 번 더 누르면 이 AXS는 지난 시간보다 이번 시간 94점이나 점수를 낮게 받았대요. 그럼 이 코인은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점수를 이만큼 낮게 받았다는 거는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코인은. 이런 식으로 점수로 이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할 수도 있고, 자, 이 점수는 우리가 모든 보조지표들은 다 후행성인데요. 이 점수만은 약간 선행의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94를 받았다는 건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죠. 가격은 굉장히 꼭대기에 있는데 점수를 마이너스를 받았죠. AI가 점수를 아주 낮게 줬어요. 마이너스 거의 100점에 가까운 94점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만 가지고 바로 여기서 내려갈 거니까 숏을 걸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가 알려주는 점수는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점수를 매겨서 숫자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우리 AI는 시그널로 알려줘야 돼요. 제가 아까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고야가 알려주는 시그널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초보들이 강의를 듣다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점수가 가격이 점수를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AXS라는 코인은 점수를 엄청 낮게 받았죠. 지난 시간 대비 마이너스 94점. 그러면 가격이 따라갈 거니까 나는 바로 숏 걸어야지. 그게 아니라 원칙이 뭐였죠? 우리가 AI가 알려주는 시그널이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숏을 걸려고 했더니 숏으로 들어갈 만한 시그널이 여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깜빡이는 시그널도 롱이에요. 밑에 RSI 시그널도 롱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점수는 낮게 받았지만 원칙, 첫 번째 원칙 시그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숏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수는 실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N시간 후에 가격이 점수를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다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그 전 점수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이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점수만 보고 숏으로 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원칙은 고야가 알려주는 시그널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비트를 한번 볼게요. 자, 순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현재 우리가 리스트를 켰을 때 이번 시간 변동폭이 가장 큰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쭉 나오고 요 확정 시그널은 화살표를 딱 누르면요. 자, L2가 여기 볼게요. 이거 이러지. 여기서 음, 고야 시그널 있죠, 고야 시그널. 고야 시그널이 깜빡이 시그널인데, 깜빡이 시그널이 현재 롱인 것만 보여줘라고 체크한 다음에, 이 확정 시그널의 화살표를 이렇게 딱 누르면요. 이 L2가, 현재 L2가 뜬 것만 쭉 이렇게 리스트가 골라지거든요. 300여 개 코인 중에서 현재 롱이 떠 있는, 깜빡이가 롱인 것만 이걸 골라주는 거예요, 여기. 이 기능이. 그런 다음에 화살표를 딱 누르면,
여기에 1H가 먼저 1번, 그러니까 L2가 뜬 지 1시간 된 것부터 차례대로 쭉 뜨고요. 화살표를 한 번 더 누르면 이 깜빡이 L2가 뜬 지 오래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빡이 시그널이 뜬 지 오래됐다는 건 이미 추세가 이렇게 돼서 고야 라인 기울기가 완전히 이렇게 45도 이상 오르는 상승 추세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90시간이 넘으니까 이때 L2가 떠서 쫙 해서 이렇게 상승. 오래됐죠. 오래된 다음에 지금 KAITO 이 코인은 L2가 떠서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깜빡이 시그널이 롱이지만 가격 캔들이 고야 라인이 일자로 바뀌면서 고야 라인 아래로 내려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다시 가격 핸들이 고야 라인 위로 올라오면 상승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고야 라인 아래에서 계속 머물면 숏이 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그 차트는 롱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캔들이 다시 고야 라인을 뚫고 안전하게 올라오는지 아니면 반대 시그널 숏이 뜨는지 그걸 기다렸다가 추세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비트코인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비트코인을 딱 들어와 봤더니, 자, 우리 회사에는 차트를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점수 차트예요. 스코어 차트라고 돼 있죠. 점수 차트는 우리 AI가 시간마다 매긴 점수를 이렇게 점을 시간마다 찍어서 선으로 이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현재 바이낸스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내려가고 가격은 올라갔죠. 살짝. 여기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났잖아요. 이 스코어는 점수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초보들이 바로 이걸 활용하기가. 언제 이게 그 스코어 점수가 언제 실현될지 정확하게 그 시간이 없어요. N시간 후거든요. N시간.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가 언제예요? 7시. 아침 7시에 점수가 살짝 내려가고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차가 일어난 거를 약간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하락할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어 차트는 앞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겠네라고 흐름으로 이해하셔야지 이걸 지금 당장 내가 롱숏으로 베팅하는데 활용하시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는 스코어 차트는 점수 차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트가 이렇게 교차로 약간 내려가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긴 했네요. 스코어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서 시그널은 뭐예요? 롱에다가 밑에 바닥 시그널도 롱이 유지 중이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숏으로 잡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비트코인은 현재 이때가 언제예요? 어, 8시, 3시예요. 새벽 3시. 5월 7일 새벽 3시에 깜빡이 시그널 롱이 뜬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야 라인 기울기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고야 라인 기울기가 이렇게 상승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스코어 차트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이걸 숏이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깜빡이 시그널, 우리 고야가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딱 결과를 내주는 그 시그널이 아직 올라간대요. 롱이 유지 중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시그널도 또 롱이에요. 롱의 롱은 강력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숏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가겠지. 스코어도 교차가 났으니까 이제 내려가겠지. 그거는 위험한 판단이에요. 항상 시그널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초보 1단계는 딱 들어왔을 때 고야 라인 기울기를 딱 보고 기울기가 지금 완전히 상승으로 만들어져 있고 깜빡이 시그널이 롱이네. 그럼 이건 롱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오르는 추세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고야 라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초보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거래소 창에 딱 들어가서 내가 입력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거래소 창을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시면 주문을 넣을 때요, 게임을 시작할 때, 주문을 넣을 때, 오른다, 롱으로 베팅할래, 숏으로 베팅할래,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준 가격, 1,000원으로부터 오른다고 게임을 할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롱으로 게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부터 오를 거야라고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800원부터 오른다고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격이 다 다르겠죠, 기준 가격이. 그 기준 가격을 고야 라인 근처로 넣으시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력해야 될 거는 리밋, 지정가를 눌러서 기준 가격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 기준 가격으로부터 이 코인은 오른다로 베팅할 건지, 내린다로 베팅할 건지, 롱, 숏 버튼 중에 두 개는 하나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자, 아침이라 목이 좀 안 좋네요. 비트코인은 오른다고 베팅하는 게 맞고요. 지금 가격은, 어, 캔들 가격 여기 나와 있죠. 예. 이 가격이지만 지금 가격에서 오르기보다는 살짝 내려오면 고야 라인, 핑크색 근처에 오면 핑크 라인을 맞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가격에서 롱으로 베팅하면 올라가봐야 조금 올라가거나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핑크색 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선이거든요. 이 핑크색 고야 라인이 오르는 것처럼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각도가 45도가 딱 형성되면요. 고야 라인을 맞고 올라가고 여기 부딪히면 또 올라가고 여기 부딪히면 또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와서 고야 라인이 부딪히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고야 라인에 부딪히고 있는 코인을 롱으로 베팅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야 라인 기준으로 깜빡이 시그널대로만 거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고야 라인의 근처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근처에 있는 게 찾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보이시면 어떤 게 근처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그 바이낸스에서 멀티 차트나 이런 거 보면서 찾으실 수 있잖아요. 차트를 켜고 멀티 차트. 이런 것도 계속 찾는 연습을 하셔야 빨리 늘겠죠. 지금은 대부분 고야란에서 많이 위에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음, 바이낸스에서 한 72개의 코인을 내가 등록할 수 있으니까 등록해서 지금 고야라인 근처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한눈에 찾아보시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보는 차트 중에서 고야 라인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보이고요. 터보요, 터보. 터보? 네, 터보 한번 터보. 같이 볼까요? TO 뭐예요? 스펠링 뭐예요? TU? TUR, 이거. TURTO. 네. 터보 이거 세력질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스코어 차트에서 엄청 출렁이는 것들은 저는 거의 거래를 안 해요. 굉장히 지금 보면 장난 아니죠. 네. 자, 보세요. 만약에, 자, 이런 코인들은 내가 만약에 시바지노고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이런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롱이고, 여기 롱이고, 이때
고야 라인.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방에 내려오긴 했네요. 약간 이렇게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 차트를 한번 한 달치를 쭉 보면서 출렁임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은 손실 볼 때 좀 이렇게 확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스코어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출렁출렁 하는 것들 있죠. 파란색 선이. 가격이 파란색 선을 따라갈 확률이 높은데 파란색 선이 엄청 흔들린다는 거는 세력들이 막 이렇게 갖고 노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위험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터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시바진오고는 1단계는 진입 타점, 익절, 손절, 시그널대로 거래해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터보 같은 경우에 이번 시간에 들어갔으면 현재는 수익 중이네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왜 들어가냐면 고야 라인이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현재 깜빡이 시그널이 롱이고 고야 라인 가격 근처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격이 고야 라인 근처까지 내려와서 이번 타이밍에 8시 시작될 때 만약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현재 가격이 고야 라인 맞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수익 중이시겠네요. 그리고 바나나도 고야 라인 근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까 윤미자 대표님이 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맞아요? 바나나 고야 라인에서 엄청 멀어져 있는데. 네. 바나나 고야 라인에서 멀어요, 대표님. 아닙니다. 바나나 코야 약간이 있어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보고 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 보는 바나나하고 다른가요? 바나나 S31이네요. 죄송합니다. 바나나 S3.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코인 이름을 칠 때도 주문창에서 코인 이름 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게 비슷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클릭을 잘못하면 다른 주문창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실수도 저도 처음에 초기 때 많이 해봤는데, 레버리지를 수정 안 한다거나 코인 이름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코인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인도 고야라인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고, 예, 그리고 깜빡이 시그널이 롱이고, 고야라인에 이번 시간에 맞고 현재 상승하고 있죠. 네, 이렇게 현재 고야 라인에 맞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찾으시면 되고요. 대표님 잘 찾으신다. 그리고 여기 리스트에서 자 고야 리스트에서 현재 깜빡이 시그널 롱인 거를 체크하시고 이걸 왜 롱으로 체크하냐면 비트가 롱이기 때문에 고야 라인 시그널을 롱인 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정 시그널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오래된 순서 있죠. 이렇게 놓으시고 최소한 20시간 이상, 15시간에서 20시간 이상 된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요. 고야 라인 기울기가 L2가 뜬 지 오래된 거는 기울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야 근처에 오면 고야 맞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COK IE 이것도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고야 맞고 이번 시간에 많이 상승했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야 맞고 올라가는 코인들 이번 시간에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리고 유미자 대표님이 올려주신 게 스마트 시그널 알림에 롱인데 실제 고야 차트 한참 아래에 있는데 이거는 왜 롱으로 떴을까요? PAXG 한번 볼게요. 음. 자, 스마트 차트는 보세요. 대표님, 스마트 차트와 프리미엄 차트는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롱숏 그 게임을 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어, 시그널대로,
그 다음에 레버리지. 요건 꼭 목숨처럼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이 두 가지는 내가 정해놓은 그 원칙은 꼭 지키시고, 기준은 뭐냐면, 내가 프리미엄 차트에 깜빡이 신호를 보고 들어가면, 그 프리미엄 차트의 깜빡이 신호에 대한 그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 차트는 프리미엄 차트하고 다른 알고리즘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스마트 차트에서 롱이 뜨면, 이 롱은 우리 프리미엄 차트는 보세요. 프리미엄 차트는 깜빡이 시그널이 반대 깜빡이 시그널이 뜰 때까지 계속 유지해요. 프리미엄 차트는. 이 깜빡이 시그널은 다음 깜빡이 시그널이 뜰 때까지 계속 이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시그널은 이게 굉장히 단기예요, 단기. 한두 시간. 단기 시그널이라고 저기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스마트 차트에서 롱은 우리가 상승 추세일 때만 들어가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바탕색이 빨간색일 때 롱은 올라가다가도 다시 숏이 뜨죠. 네. 그럼 이 롱도 올라가다가 다시 숏이 뜰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탕색이 빨간색을 알려주잖아요. 자,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는 숏인데 여기는 왜 롱이 떠?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는 기준이 너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걸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 차트로 내가 트레이딩을 할 거면 스마트 차트만 가지고 기준을 정하셔야 되고 프리미엄 차트를 가지고 하실 거면 프리미엄 차트만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 두 개를 같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얽힙니다. 완전히 다른 차트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롱인데 여기는 왜 숏이다. 이거는 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완전히 다른 거고 각각 이해하셔야 되고 하나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고야 라인 건드리지도 않고 한참 아래에 있는 걸 왜 스마트 알림으로 떴는지 너무 심한 알림 같아서요. 알림은 이제 감정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AI는 예를 들어 10점이 채워지면 알림을 울려라고 알고리즘이 되어 있겠죠. 그럼 그게 채워졌기 때문에 알람이 울린 거예요. 자, 알람이 울려야 될 선이 여기라고 생각했을 때 10점이라고 했을 때 그 점수가 차오릅니다. 뭔가 막 이렇게 물이 차오르다가 여기를 딱 건드리면 알람이 울리겠죠. 예. 그랬다가 이 물이 다시 빠질 수도 있죠. 점수가 빠질 수 있잖아요. 시장은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L이 뜬 거는 그만큼 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L이 떴고요. 또 S가 뜨면 S가 뜰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S가 뜬 거예요. 그런데 차트는 제가 단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추세는 하락이고 대표님이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고야 라인 기울기가 아래로 지금 형성돼 있고 바탕색도 빨간색이고 캔들도 고야 라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뜨는 L은 무시하면 돼요. 왜 떠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AI는 그 충족되면은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알람이 우리가 강의 때 말씀드리잖아요. 스마트 차트는 하락 추세일 때 숏만 보시고 상승 추세일 때는 롱만 보세요. 근데 이 알람을 보고 들어갔는데 호야 라인 아래에 있고 추세예요. 바탕색도 빨간색이고 여러 가지의 그 보조 차트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알람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감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런 이렇게 결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하락 추세에서는 숏 알람만 봐라. 그럼 롱이 떴는데 들어가 봤더니 하락 추세네 버리면 되죠. 그 알람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고야 라인 한참 위에 있고 롱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만 더 봤을 때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 보세요. 현재 시그널로 봤을 때는 분명히
깜빡이 시그널이 자, 여기 롱이고 밑에 바닥 시그널도 RSI 시그널도 롱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여기서 숏이 RSI가 숏이 뜨면 가격이 고야 라인까지 살짝 내려오겠죠. 그러면 비트가 고야 라인까지 내려오는 그 순간에는 다른 코인들도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현재는 깜빡이 시그널도 롱이고 밑에 RSI 시그널도 롱이기 때문에 캔들이 지금 크기가 사이즈가 작아졌죠. 캔들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거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예, 점점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만약에 언제든 RSI 시그널이 S가 뜨면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 밑에 RSI 시그널이 S가 뜨면 가격이 고야 라인 만나러 오죠. 예, 가격은 고야 라인하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만나러 와요. 만나러 와서 다시 고야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타이밍에 여기서 숏이 떠서 비트가 고야 라인을 만나러 오는 그 타이밍에는 다른 코인들도 하락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면서 그 순간순간 트레이딩을 하시면 약간 손실 보거나 조금 이렇게 시그널이 바뀔 때, 그럴 때를 조금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훈련을 좀 이렇게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TUT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UT. 처음 보는 코인들이 많네요. TUT도 전 처음 들어와 봐요. 자, TUT 같은 경우에는 네, 깜빡이 시그널이 롱이고요. 고야 라인 기울기 아주 좋고요. 예, 고야 라인 만나면 올라가죠. 그럼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고야에서 들어가셨다면, 진입하셨다면 현재 수익 중이고, 고야 맞으면 다시 진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1, 2% 레버리지 있어서 1, 2% 정도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바뀌면은 바로 이제 손절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그널대로 트레이딩 하시고 내가 익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렇게 예약으로 진입할 때 예약으로 넣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빨리 익절이 되고요. 또 다른 걸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여러 번 오거든요. 그런데 익절을 넣지 않고 들어가면 수익 구간을 내가 딴짓하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물은 길게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좋은 것 같은데 이 선물은요, 특히 이렇게 1단계나 이럴 때는 오히려 익절을 2%나 뭐 1.8%나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버리면 포지션 들어가면서 익절이 자동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익절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미 수익이 나 있고 나는 다시 고야 라인에서 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번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죠. 손절은,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트레이딩엔 정답이 없어요. 다 본인이 나한테 맞는 기준을 하는 게 맞는데,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병아리반 1단계는 내가 직접 손절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병아리반 1단계는 익절은 예약을 넣어도 되는데, 손절은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1단계는 내가 돈을 벌려고, 수익을 내려고 트레이딩 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이걸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손절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틀렸다는 걸, 이번 게임은 졌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손절을 안 넣는 게 저는 좋고, 깜빡이 시그널이 반대가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떴으면 마이너스가 크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보는 연습을 1단계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손절은 기준이 다 다른데, 만약에, 만약에, 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자, 내가 뭐 1.5단계 이상, 2단계 이상이다 했을 때, 여기서 내가 롱을 잡잖아요. 그러면 손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지 보이세요? 여기 지지 보이시죠? 여기 캔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힌 이런 지지들 있죠? 요 정도면 고야 라인을 캔들이 뚫고 내려오고 아니면 요 꼬리들이 많이 부딪힌 요 정도, 한 요 선이나 요 선. 예,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은 고야 라인 위에 있고 깜빡이 시그널이 롱이기 때문에 얘를 고야를 맞고 올라갈 걸 예상하고 이 시그널을 기반으로 올라갈 걸 예상하고 우리가 요 고야 라인에서 롱을 잡았는데 지금 요 맨 위에 하얀 선에서 롱을 잡았는데 여기서 고야를 뚫고 내려오잖아요. 캔들이 뚫고 내려오는 살짝 내려오는 건 괜찮지만 뚫고 내려와서 이 최근의 지지받고 있는 이 선들을 뚫고 캔들이 내려온다는 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손절은 최근에 저점에 부딪히는 요런 데 이제 저는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올라가지만 이 저점들을 뚫고 내려오면 추세가 숏으로 바뀔 거고 거기서 이제 시그널이 반대로 숏이 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을 넣고요. 손절을 제가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그널이 너무 신기해서 캔들이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오잖아요. 시그널이 안 바뀌면 다시 익절 구간이 와요. 그리고 만약에 캔들이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와서 두세 시간 정도 캔들의 몸통이 고야 아래에서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시그널이 숏으로 바뀌기 전에 내가 고야 라인 근처에서 잘 진입했다면 그 근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예, 내가 손절까지 놔두지 않더라도 분명히 흐름을 보면서 캔들 몸통이 고야 라인 아래에서 두세 시간 머무르면요. 한번 내가 큰 손실 보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 노하우가 쌓이면 손실을 줄이고 한번 나오고 오히려 더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는 손절은 바쁠 때 강의 때문에 차트를 보지 못할 때는 넣지만 웬만하면 안 넣고 보면서 탈출하고 익절은 좀 이렇게 미리 예약을 넣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자, 요 또 추천해 주셨네요. LAYER, 고야 근처 숏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레이딩을 김영주 대표님도 굉장히 여러 번 해보신 티가 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코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 번 해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오바됐는데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너무 고생들 하셨고, 내일 오전에도 또 토요일도 하나요? 예. 일단 하게 되면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네, 또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올라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